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오피스텔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하죠? MB 때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도 그들이 말하는 것과 결론이 이상하게 나고 있다. 그리고 MB 때 도시형 생활주택 왜 만들었을까요? MB 때 집값은 떨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전세 가격이었죠. 왜? 보금자리 주택 직구한다고 몇실 낸다고 계획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가가 쭉쭉 올라간다. 거기다가 공급 부족은 진짜는 언제예요? 집값 떨어지던 시기 2008년 중반부터 떨어졌으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때가 공급 부족이었죠. 그때야말로 공급이 적었다. 입주 아파트도 적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전세가에 영향을 크게 주는 두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그리고 멸실. 입주가 적어요. 이것 때문에 전세가 막 오른다 이건 아니에요. 왜? 입주가 적어도 전에 살던 사람들이 급하게 옮기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멸실은 뭐예요?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매물이 없다. 그렇다면 멸실이 전세에 영향을 주는 거지. 입주가 적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수요가 급증해야지. 아니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 전세는 실수요들만 있죠? 그렇다면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전세는 어차피 공급이 되면 플러스 요인이죠.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그대로인데 인구수가 줄고 있으니까 사실은 수요가 줄어야 맞는 거죠. 아 근데 지금 가구 수는 늘고 있으니까 오른다. 가구 수 왜 늘었죠? 명의 분산하느라 늘려놓은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한 가구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1가구 1주택이냐 1가구 3주택이냐 이런 걸 보니까 가구수 늘려가지고 1가구 3주택 가지고 있던 것을 3가구 3주택으로 1주택씩 나눠가지고 가구수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수 줄어들기 시작한 작년 올해에 가구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더라. 규제 강화하니까. 이것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번 전세가 오른 건 오로지 뭐 때문이다? 저금리에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MB 때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 이유는 뭐예요? 전세 수요 받으려고 한 거예요. 멸실이 났어요? 그 사람들 도로 들어갈 거죠. 그렇다면은 그 잠깐 사는 동안에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전세를 못 들어가서 난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단 여기 거주해라 라고 만든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근데 그 정책에는 실패 요인이 있었고 지금은 다르다. 이런 것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규제가 어떻게 완화가 되냐? 자,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자, 그래서 확대 방안 어떻게 돼요? 도생 같은 경우 50에서 60까지 늘리고 방 3개 허용 이야기하고 있는데 4개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 허용하겠다.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기금 지원 한도 상향 그리고 금리 인하 많이 짓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배제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과밀 억제권역에서 그 다음에 공유형 주거 서비스 공급 가능 제도 신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 사업 계획 통합 심의 고분양가 관리 제도 개선, 분양가 심의 기준 구체화 요거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했는데 핵심 보면 뭐예요? 기준 합리성 강화, 내부 심사 기준 공개. 자, 다른 건 둘째치고 인근 시세 산정 기준, 인근 시세 충분히 반영됐어요.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성 강화 충분히 됐어요. 핵심은 뭐예요? 세부 심사 기준 공개. 그 다음 분상제도 심의 기준 구체화. 이게 고분양가랑 분상제를 피해서도 분양가 엄청 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깜깜이 공개를 안 하니까. 분양가 진짜 혁신적으로 낮추려면은 분양가 상한제 이미 적용됐어요? 다른 것보다 뭘 하면 돼요? 원가 연동제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 핵심은 뭐예요? 원가 공개에 가산비 엄청나게 때려 붙이고 있다. 근데 분양제 완화한다고 하고 있어요. 가산비 그거 얼마나 때려 붙이는지 공개한다는데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개편한다. 허진나는 거죠. 그리고 바닥 난방 허용 면적을 확대 85에서 120까지. 그러니까 더 크게 짓도록 만들겠다. 자, 요즘 뭐라 그래요? 아파트는 규제가 많아서 아파트를 뜬다. 아파트처럼 9평 정도 나오고 하는 것들을. 근데 왜 오피스텔은 8호가 9평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보려면 한 120 봐야 되죠. 왜냐면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 8호랑 전용 120이 실면적이 비슷하니까. 그렇다는 건 아파트 규제가 심해서 저런 쪽이 뜬다. 그러면은 아파트야 공급이 바로 안 되지만 저런 것들은 공급 몇 개월 만에 금방 되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급을 늘리겠다 라는 취지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MB 때 실패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가구수를 150에서 300으로. 근데 전세 난민 뭐 생길 정도로 전세값이 급등했다. 근데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집값은 떨어졌잖아요. MB 때. 전세 가격 들고 오는 거예요. 아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전세 가격에 대해서 전세 가격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그때 매매 가격 떨어졌죠? 근데 전세 가격만 가지고 실패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실패했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물론 실패한 거 맞아요. 전세 잡으려고 낸 거고 근데 전세 못 잡았던 거죠.
근데 저것 때문에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런 언론을 내고 있다. 이따 그 기사 보여드릴게요. 왜 실패했어요? 10채 중 8채가 원룸이니까. 자,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늘렸어요. 그렇다면은 100짜리 150개 지으려고 했는데 50짜리 300개 지으면 더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발표 이후 총 20만 2,376건 중에서 17만 751건이 원룸형으로 지어졌다. 원룸형으로 지어진 게 전세 안정에 도움이 돼요? 원룸형 왜 지어요? 전세 놓으려고? 전세 놓으려고 원룸형 지었다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거죠. 원룸형은 뭐 받으려고 짓는 거예요? 월세 받으려고 짓는 거 아니에요. 1, 2인 가구용으로. 지금 가구수 늘어나는 거 1, 2인 가구 늘어났죠? 그것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1, 2인 가구 중에서 50%가 월세 살고 있고 나머지 한 25% 정도가 전세랑 자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수 늘어난다고 전세가가 늘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1인 가구들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특히 청년층. 가구수 1인 가구 분화된 거 다 어디서 나와요? 청년층에서 나오죠. 노년층에서도 나오는데요. 노년층에서는 사별로 나오는 거고. 노년층이 집이 없어가지고 1인 가구 됐다고 집을 사러 다녀요? 아니죠. 그러면 청년층에서 나오는 1인 가구를 봐야 되는데 청년층 1인 가구 어디 살고 있어요? 지역구 살고 있죠. 그러면은 고시원은 주택에 안 들어가죠. 1인 가구 늘어나서 고시원으로 들어간다. 주택 부족해져요. 그 다음에 지하나 반지하 대부분 어디예요? 다가구에서 많이 나오죠. 다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수는 하나로 치기 때문에 어차피 늘어나지 않아요. 옥탑 정도는 돼야지인데 다세대 정도 돼서 하나 나오는 거죠. 다가구에 옥탑 잘못 지으면 다세대 되니까 상가주택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요것도 공급 다 1인 가구로 지은 거는 돈 벌어먹으려고 한 거죠. 왜? 원룸 많이 지으면 많이 팔아먹고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이 난다. 지금은 전세가 오르고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1, 2인 가구 원룸형만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분양가 고공행진이래요. 자, 어떤 애들이 고공행진해요? 도곡, 강남, 역삼 이런데 노년. 분양가 왜 이렇게 비싸요? 분상제 규제 안 받고 강남 같은 경우는 분상제 규제를 피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못지않게 짓는 거죠. 저런데 왜 비싸게 가느냐? 아파트만큼 크게 지으니까 펜트하우스처럼. 저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고급 주택이지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비싸다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부분은 빌라처럼 짓는데 저거는 뭐예요? 고급 주택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비싸다 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죠. 그리고 이런 사업장들 어때요? 보면은 평당 가격 지금 서초, 원리 거기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나오고 있죠.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 얘네 공급 쏟아지게 만들어서 가격 떨구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원룸형으로 다 지었다고 그랬죠.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 완화되는 거 뭐예요? 면적을 확대한다. 난방 면적을 확대한다.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규제 완화는 어떤 쪽으로 가고 있다? 건설사들 수익 많이 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건설사들이 수익이 많이 나겠죠. 지금은 원룸형보다 그런 쪽을 많이 찾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세 잡겠다고 크게 짓겠다고 하는데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MB 때 실패랑 똑같다. 뭘 하든 반대하려고. 기사를 볼까요? 오피스텔 시장에 투기가 몰리면서 오피스텔마저 급등한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를 끌어올린다. 이 뭔 개소리야! 뭐든 오른다고 하고 싶은 거죠. 아니 니들이 여태까지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하면은 공급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 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니들이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잡는 거 공급이라고. 그럼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난다. 요걸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화가 됐어요. 추진하기 쉬워져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나겠죠. 공급이 늘어나는데 여태까지 계속 뭘로 이야기했어요? 수요 억제하는 정책 아무리 쓰더라도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수요 공급 정책이 있는데 수요는 변하지 않을 거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떨어질 거다. 이딴 얘기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오를 거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다. 저거 왜 완화해요? 전세시장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세 같은 경우는 물론 아파트 전세가 더 좋죠. 그렇지만 너무 올라가 버리면 저런 데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평생 살 거 아니기 때문에 매매만큼 그렇게 깐깐하게 보진 않죠. 예를 들어서 빌라 공급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사느냐 빌라를 사느냐 고민을 할 때 웬만하면 빌라로 수요가 많이 이동하진 않는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돌려받는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도생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 들어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늘어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11, 19 정책부터 작년에 절대 못 잡는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죠. 공급 이런 쪽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막 추진하니까 1, 2인 가구 뭐 호텔 공급 이런 거 하니까 1%밖에 안 되는 호텔 공급 가지고 호텔 공급으로 전세가 잡겠나. 근데 호텔 공급은 청년층 월세 지원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그걸 가지고 1%밖에 안 되는 그 호텔로 전세가 안 잡힌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어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뭐라 그래요? 전세가는 뭐 때문에 오른다? 1, 2인 가구 때문에 오른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1, 2인 가구 때문에 가구수 늘어나서 전세가 오른다는데 1, 2인 가구용 전세를 늘리면 전세가를 못 잡는다.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줘야 돼요, 그걸. 속는 사람들이 바보다. 헤드라인만 계속 그렇게 내니까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가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오르겠지.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관심 두지 않으니까 계속 오르는구나. 정부 망해라. 이런 여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시 하나 볼까요? 언론에서 진보 정부를 싫어한다. 왜? 자기네들 광고 내주는 그쪽에 규제를 들어가니까. 이번에도 오마이뉴스에서 기사 하나 떴잖아요.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백신 접종률 70% 찍으려면 3년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70% 내일이면 다 될 건데 사과 안 하냐? 언론중재법이 왜 나오겠어요? 정신 나간 송머식이나 거기서 뭐 고의성 뭐 이런 거 뺀다고 하지. 다 고의성 아니에요? 고의 없이 어떻게 기사를 내요? 기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읽어보고 기사를 쓴다는 건데, 그래서 조리 있게 쓴다는 건데 그게 고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결론, 오피스텔 도생 규제 완화는 면적 확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 MB 때 실패했다고 얘기하죠? MB 때 실패한 정책. 근데 MB 때 왜 실패한 정책이에요? 다 원룸으로 지었으니까. 그래서 면적 확대를 하는데 원룸이라 실패한 걸 가지고 MB 때 실패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게 아파트 공급 늘리는 것만큼 효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아파트 공급은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단기적으로 전세 수요들 위험한 것들 잡자는 거잖아요. 이거 아파트 나중에 추후 공급 들어오면 도생이나 오피스텔 살겠어요? 아파트로 가겠어요? 면적 확대됐더라도 수요가 어디로 빠지겠어요? 입주 많이 되고 금리 올라가고 전세가 떨어지게 되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공급 많이 들어오면 추후에.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전세를 잡겠다는 거죠. 여기 투기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한 4년 재미 보다가. 4년 재미 보다 팔려고 했는데 팔 사람은 없어요. 4년 동안 재미 본다는 거는 전세 공실 안 나게 잡는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느냐? 오피스텔이든 도생이든 신축 아파트든 간에 뭔가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전세 수요 조금이라도 빠지면 악영향이죠. 악영향이 되는 것들을 집값이 오를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왜? 거기 경제지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믿을 수 없는 경제지니까. 답 나왔죠? 어떻게 돼요? 저걸로 안정된다는 아니에요. 다만 전세가 안정, 매매가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